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벡터의 실수배를 활용해서 벡터의 평행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나가기 전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벡터 단원에서는 총 6가지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3가지, 벡터의 대표적인 3가지 연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덧셈, 그리고 뺄셈, 그리고 벡터의 실수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벡터의 연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벡터의 연산을 정리하고 우리 연산 법칙을 또 다시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벡터 계산을 우리가 실수처럼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우리 더하기,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림이랑 식을 한꺼번에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벡터의 덧셈을 이해할 때는 삼각형법이랑 평행사변형법, 그리고 식도 기억해줘야 한댔었죠. 식으로 기억할 때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우리 중간 다리를 거치지 않고 AC 벡터로 간다. 이해됐죠? 뺄셈입니다. 뺄셈은 여러분 그림보다는 우리 식으로 기억을 해주자. 식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AB 벡터라는 말을 또 다른 제3의 시점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임의의 새로운 시점을 가져와서 OB 벡터, 거꾸로 가죠? 마이너스 OA 벡터 이렇게 분리시켜준다. 또는 시점을 우리가 통일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 시점을 통일하거나 일치시킬 때 이런 뺄셈을 한번 생각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배입니다. 우리 실수배는 우리가 그림으로 기억을 하자 했었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런 대표적인 벡터의 연산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벡터의 실수배와 이제 평행이라고 같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범주가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연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벡터 단원에서는 이러한 연산을 가지고 도형사의 관계를 해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온 그 도형사의 관계가 바로 평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일직선상에 있는 거, 또 내분, 외분, 그 다음에 도형의 길이나 크기, 넓이, 직각, 이러한 도형사의 관계들을 다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 줄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중간에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내적이라는 것까지 배우게 되면은 또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벡터의 평행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직선,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두 직선이 평행하다 라는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뭐죠? 어떤 뜻이죠, 여러분?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건 어떤 상황일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직선을 무한히 연장선을 그었을 때 절대로 만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일 때 두 직선이 평행한다고 했었죠. 그죠? 또는 두 선분도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평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벡터의 평행은 우리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장선이라는 개념을 논의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벡터를 A 벡터, 그죠? 우리 B 벡터라는 거는 우리 실수배 공부했었죠. A 벡터와 방향이 똑같고 크기가 2배인 이런 초록색 벡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런 거 A 벡터랑 이 A 벡터, 그리고 또 A 벡터와 우리 B 벡터라는 거를 이제는 A 벡터와는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가 3배가 되는 이런 보라 색깔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한 벡터와 방향이 초록색처럼 방향이 같거나 또는 반대일 때, 초록색처럼 A 벡터랑 방향이 같거나 또 보라색처럼 A 벡터와 방향이 반대인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서로 평행해서 연장선을 봤을 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벡터는 이제 연장선은 논의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직선처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이렇게 반대 방향인 서로 다른 두 벡터를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해보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이제 방향이 같거나 서로 반대 방향일 때 두 A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서로 방향이 초록색처럼 같거나 방향이 반대인 경우. 자, 그리고 우리가 직선의 평행에서도 우리 두 직선을 L, M이라고 했을 때 기호로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고 할 때 기호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아까 A 벡터랑 B 벡터와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B 벡터는 A 벡터와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2배가 되는 이런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점, 요 A 벡터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게 되고 시점을 무시하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시점을 일치시켜 보면은 이렇게 크기가 2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서로 평행인 두 벡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실수배가 된다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B 벡터 같은 경우 A 벡터와 B 벡터는 지금 평행한데 요 경우에 같은 경우는 B 벡터는 A 벡터의 2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벡터라는 거는 우리 B 벡터의 몇 배라고 할 수 있어요? 크기가 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2분의 1 B 벡터. 이와 같이 서로 평행한 두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로 평행인 두 벡터는 이와 같이 실수배 관계, 우리 0이 아닌 실수 K가 존재해서 우리 실수배, 서로 다른 게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벡터의 평행,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평행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는 서로 다른 벡터가 실수배 관계에 있다. 자,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죠. A 벡터는 K분의 1의 B 벡터. 이렇게 하더라도 K분의 1이라는 것도 0이 아닌 상수,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하면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고, 자, 이제 거꾸로 우리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이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요거는 다시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보기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요거에 대해서 9A 벡터 플러스 3B 벡터는 3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3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는 거죠. 3배만큼. 따라서 우리 9A 벡터 플러스 3B 벡터라는 애랑 3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 자,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자, 서로 평행할 때 실수 M의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럼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필요충분 조건이 적당한 그 실수 K에 대해서 우리 B 벡터는 어떻게 돼요? 실수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자, 2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와 지금 마이너스 6A 벡터 플러스 MB 벡터가 지금 서로 평행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실수배를 했을 때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6A 벡터 플러스 MB 벡터는 자, K라는 실수에 대해서 2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자,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K 실수배라는 거는 우리 분배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KA 벡터 마이너스 5KB 벡터가 마이너스 6A 벡터 플러스 MB 벡터와 똑같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비교해 주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6이라는 게 2K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는 15가 되겠죠. 따라서 M 값은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자, 우리가 실수배를 이용해서 어떤 처음에 했던 도형사의 관계 이제 평행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자,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C라는 점이 있을 때, 자, 우리 AB 벡터를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AC 벡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그쵸, 우리 AC 벡터라는 게 AB 벡터에 우리가 몇 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실수배 관계에 있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관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뭐랑 똑같냐면 AC 벡터와 지금 AB 벡터는 서로 평행한 거죠. 그죠? 그럼 평행하다는 거는 우리가 시점을 우리가 무시했을 때 실점을 우리가 일치시킨다면은 항상 이와 같이 일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여러분? 물론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반대 방향 이런 것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어쨌든 시점을 일치시켜 놓으면은 얘네들은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동일한 직선상에 존재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거꾸로 그러면은 우리 일직선상에 서로 다른 세 점 A, 자, B, C가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럼 AC 벡터. 자, AC 벡터라는 거는 AC 벡터는 자, 요런 벡터. 그다음 AB 벡터는 자, 이런 벡터. 맞습니까? 요 화살표 이렇게. 자, 그럼 요 관계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크기와 AB 벡터랑 AC 벡터는 방향이 일치하고 서로 크기 차이만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실수배 관계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실수배 관계에 있는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이랑 똑같은 말은 결국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교과서로 돌아와 보면 선생님이 했던 내용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 실제로 필요충분 조건이죠. 뭐였냐면, 자, AB 벡터와 자, AC 벡터가 서로 평행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세 점은 A, B, C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 요거랑 똑같은 말은 위에서 했듯이, 자, AC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예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네 점에 대해서 OA 벡터가 A, OB 벡터가 2B, OC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세 점 ABC가 한 직선상에 있음을 보이시오.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이려면은 우리가 AC 벡터랑 자, AB 벡터가 어떤 크기 관계가 있는지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AB 벡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벡터. 자, 근데 AB 벡터를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의 벡터들이 다 시점이 뭐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5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5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시점을 바꿔줄 때 필요한 연산, 그렇죠. 바로 뺄셈이죠. 그래서 OB 벡터에서 OA 벡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주면 OB 벡터는 얼마입니까? 지금 2B 벡터고 OA 벡터는 A 벡터가 되기 때문에 AB 벡터는 이렇게 주어진 걸로부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AC 벡터라는 거는 OC 벡터에서 OA 벡터를 뺀 거죠.
그럼 OC 벡터는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6B 벡터. 거기에서 5A 벡터인 A 벡터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A 벡터 플러스 6B 벡터.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실수배 관계인지 보려면 이거를 조금씩을 바꿔보면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죠. 그럼 요거는 서로 몇 배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다가 3배를 해주게 되면 AC 벡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C 벡터는 3배의 AB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AC 벡터는 AB 벡터와 평행이 되면 되고, 따라서 A, B, C는 한 직선상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문제 5번도 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제 5번도 서로 다른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음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AB 벡터와 AC 벡터의 크기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AB 벡터를 먼저 구해야겠죠. 구하려고 봤더니 시점이 다 5니까 얘를 OB 벡터 빼기 5A 벡터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럼 OB 벡터는 4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거기서 5A 벡터는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자, 이렇게 벡터의 연산은 우리가 문자처럼 취급해서 실수해서 연산하듯이 똑같이 해주면 된다 했었죠, 그죠? 4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우리 동류항을 못 가서 계산하듯이 2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AB 벡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AC 벡터를 조사해보면 AC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죠. 그죠? 자, 그럼 OC 벡터는 얼마입니까, 지금? 자,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자, 5A 벡터는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자, 빼주면 마이너스 A,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A 벡터에 플러스 B 벡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랑 AC 벡터랑 지금 A, B 벡터랑 크기 관계가 있나요, 지금? 좀 보입니까, 여러분?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A 벡터에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AC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AB 벡터는 AC 벡터의 마이너스 2배예요. 알겠죠? 뭐 이렇게 쓰거나 혹은 AC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B 벡터. 자, 어쨌든 AB 벡터랑 AC 벡터의 실수배 관계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고요. 여기도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 2번, 예제 2번이랑 문제 5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뒤에 가면은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그때 가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요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점이 A, B, C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예제 2번이랑 문제 5번이 시점이 또 다른 시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5라고 해볼게요. 자, 5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를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이렇게 새롭게 시점을 새롭게 정의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볼 건데, 일단은 ABC가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 아까도 설명했듯이 AC 벡터는 실수배의 A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시점이 5로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에 실수배의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OC 벡터는 K의 OB 벡터에 마이너스 K의 OA 벡터 플러스 OA 벡터,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K의 OB 벡터 마이너스 K의, 자, 우리가 이거를 OA 벡터로 묶어보면은, 우리가 OA 벡터로 묶어보면, 자, 얘는
자, 1-k의 5a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거를. 그쵸,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결국에 이 OC 벡터라는 거는 k의 OB 벡터 플러스 순서를 좀 바꿀까요? A 먼저. 자, 1-k의 자, 5a 벡터 플러스 k의 OB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AC 벡터랑 나머지 두 OA 벡터, OB 벡터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써보면 이 OC 벡터라고 하고 1-k를 S라는 문자를 써보고 요거를 T라는 문자를 써보면 이 S랑 T랑 두 개 더하게 되면 항상 뭐가 됩니까 지금? 그쵸? 1이 되죠.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C 벡터가 어떤 실수배를 한 두 OA 벡터랑 OB 벡터의 합인데 그 실수배들을 더하게 되면 1이 되었을 때는 ABC,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줍시다. 여기다가 세 번째. 자, OC 벡터는 자, 뭐 K의 OA 벡터 플러스 뭐 1-K의 OB 벡터. 이와 같이도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점에 대해서. 아시겠죠? 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서 뭐 S 플러스 OA 벡터 플러스 T의 OB 벡터는 OB 벡터가 되고요. S 플러스 T는 1이라는 사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풀어봤고, 선생님은 소단원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굳히기 1번. 여러분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문자라고 생각해주고 동류항을 정리하듯이 풀어주면 됩니다. 개념 굳히기 1번. 자, 개념 넓히기 2번. 자, 마찬가지로 x 벡터를 a, b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우리 문자처럼 해주고 우리 방정식 풀듯이 방정식에서 우리 x 값을 구하듯이 문제를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문제 3번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고요. 저 A 벡터, B 벡터, AB 벡터, BC 벡터가 이렇게 그림상에 나타나져 있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B 벡터에서 CD 벡터를 뺀 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B 벡터에서 CD 벡터를 뺀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 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B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를 AB 벡터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점들이 하나같이 다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작은 A 벡터, 작은 B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스몰 A 벡터랑 스몰 B 벡터의 시점을 선생님이 여기 O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O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냐면, 자, 봅시다. 자, 요거는 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그리고 요거는 시점을 O로 통일시키면 OD 벡터 마이너스 OC 벡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OB 벡터 빼기 OA 벡터, 그 다음 빼기 OD 벡터 빼기 플러스 OC 벡터 이렇게 되죠. 자, OB 벡터는 얼마입니까? OB 벡터. 자, OB 벡터라는 거는 시점이 여기 5고 B 벡터 종점이 여기니까 A 벡터가 한 칸, 두 칸, 세 칸 같죠. 자, 그래서 OB 벡터는 3A 벡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벡터죠. 자, OA 벡터는 바로 이 B 벡터가 두 칸 올라간 뭐예요? 마이너스 2B 벡터. 그럼 OD 벡터는 어떻게 합니까? OD 벡터. 자, OD 벡터라는 거는 지금 어디예요? OD 벡터는 시점이 5이면서 종점이 D가 되는 이러한 벡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요 벡터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우리 평행사변형법으로부터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그게 되면은 지금 A 벡터가 오른쪽으로 두 칸. 그쵸? 요거는 A 벡터가 오른쪽으로 두 칸, B 벡터가 세 칸 간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OC 벡터는 뭐예요? OC 벡터. 자, OC 벡터는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인 OC 벡터. 그럼 하나, 둘, 셋, 네 칸 갔죠? 그래서 얘는 4A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플러스 4A 벡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A 벡터에 4가 더 있으니까 5A 벡터. 그럼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B 벡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시점이 일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시점을 통일해주고, 시점을 통일할 때는 벡터의 차를 이용한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서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입니다. 평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만족시키는 MN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말은, 평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서로 다른 벡터 사이에서 이러한 실수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지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를 A 벡터로 묶고 B 벡터로 묶어 볼게요. 그래서 왼쪽을 A 벡터로 몰아보면은 우리가 3m에서 얘는 없어지면서 넘어가니까 플러스 3A 벡터가 되겠죠. 일단 여기는 이제 B 벡터만 모아보면은 n-b, n-n의 B 벡터를 5변으로 이항시키면, 자, 여기는 5m, 그 다음 플러스 5n, 마이너스 5b 벡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평행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A 벡터라는 게, 자, 3m 플러스 3분의, 자, 5m 플러스 5n 마이너스 5 b 벡터. 자, 이것이 실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이것이 실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3n 플러스 3으로 분모를 나눠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3n 플러스 3이 0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가 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m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자, 우리가 거꾸로 요거는 이제 b 벡터라는 거는 5n 플러스 5n 마이너스 5분의 3n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3n 플러스 3의 a 벡터.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배가 안 되려면 여기 나눠줄 수가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5n 플러스 5n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변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m 값은 이미 마이너스 1로 구해줬고, 자, 5n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0이 돼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n 값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말은 이런 실수배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평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렇게 실수배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를 A 벡터, 하나를 B 벡터 형태로 표현해서 실수배 형태가 된다면 여기 3n 플러스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실수배가 안 된다는 말은 이것이 나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될 수 있는 0이 되거나, 또 거꾸로 여기가 나눴을 때 얘가 0이 되거나, 그죠?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 서로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는 m은 마이너스 1, n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러니까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이 있을 때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지금 AB 벡터, BC 벡터를 이걸로 표현해 보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시점을 보자마자 5로 통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AB 벡터 먼저 구해봅시다. 자, AB 벡터는, 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자, OB 벡터는 2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주면 되고요. 거기서 OA 벡터를 다시 빼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A 벡터의 마이너스 5B 벡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C 벡터에서 해볼까요? 자, BC 벡터. 자, BC 벡터는 OC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주면 돼요. 자, OC 벡터는 KA 벡터 마이너스 6B 벡터, OB 벡터는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자, A끼리 정리해보면 K 마이너스 2A 벡터에 마이너스 6이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B 벡터.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여러분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자, OB 벡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값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한 직선 위에. 자, 그럼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앞에서 했듯이 BC 벡터랑 AC 벡터가 서로 실수배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K-2의 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 얘랑 그 다음에 A 벡터 마이너스 5B 벡터가 어떤 실수배. 근데 K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M이라고 써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참고로 아까도 내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와 같은 문제에서도 우리가 실수배를 뭐 여기다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이 좌변이라는 게 문자가 MK라는 좀 복잡한 항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없는 쪽에 하나가 상수가 있는 쪽에 이렇게 실수배를 하는 게 편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문제였죠? 자, 요 문제. 두 벡터가 서로 지금 평행할 때, 여기 쪽에 m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한 벡터가.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냐면은 요 m 자리에다가는 실수를 안 썼죠. k백. 그러니까 상수만 있는 벡터 항에다가 k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k가 없는 항에 m을 이렇게 써가지고 개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ma 벡터 마이너스 5b요? 5m 벡터 5mb 벡터.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5m이랑 마이너스 5가 서로 똑같은 거죠. 따라서 m이 얼마예요? 자, m이 1입니다. 자, m이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따라서 k 마이너스 2가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3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어떤 걸 한 거냐면요. 이제 벡터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수배를 이용해서 벡터의 평행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 평행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그것은 뭐였냐면 서로 실수배 관계. 서로 벡터 두 개가 서로 실수배 관계에 있으면 서로 평행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직선 위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결국 한직선에 있을 조건은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거, 또 실수배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게 되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때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고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뒤에 있는 이 중단원 확인 문제 중에서 같이 풀어볼 문제, 어려운 문제 위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내일 만납시다.